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0년 동안 쌓여온 말들이 그날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작년 설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죠. 큰 집 사돈 되시는 분이 술 한잔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우리 사돈은 자식 농사는 잘 지었네. 딸이 변호사라며 우리 며느리 덕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시고, 원래 돈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식이 잘 돼야 늙어서 편하다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칭찬일까요? 아니면 모욕일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20년 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올해 72입니다. 남편과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밤에는 부업을 했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단 한 번도 빚을 진 적 없이 살았습니다. 딸아이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큰딸은 검사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그 큰딸의 시댁, 큰 집 사돈 되시는 분들이 저희를 20년간 무시해 왔습니다. 첫 만남부터였습니다. 혼담이 오갔을 때 사돈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뭐. 집안은 좀 그래도 애가 예쁘니까. 결혼식 날엔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하객들 보니까 우리 쪽이 훨씬 많네. 뭐 그럴 줄 알았지만. 돌잔치 때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손주 얼굴이 우리 집안을 닮아서 다행이야. 친정 쪽 유전자는 안 나왔네. 하나하나는 큰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그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매번 만날 때마다 사돈 덕분에 우리 며느리가 고생 안 하고 사네. 원래 가난하게 자란 애들이 알뜰해. 우리 아들이 착해서 집안 차별 안 하고 결혼했지. 이런 말들이 제 자존심을, 제 삶을, 제 가족을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평생 성실하게 산 내 삶이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임야였죠. 20년 전만 해도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요즘 그 근처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남편과 제가 평생 일해서 장만한 작지만 소중한 우리 집.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고 땅을 팔자. 그리고 그 돈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자.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년간 참아온 분노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셨을까요? 저의 복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한번 바꿔볼까요?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요? 집 팔고 시골 내려가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해요. 당신 평생 철물점만 했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좋아하는 일하고 살아요. 남편은 한참을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어제 사돈 때문에 그러는 거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 나이에 무슨. 아니에요. 진짜로 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
이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라 아쉬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땅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이 땅 지금 팔면 큰 돈입니다. 신도시 개발 예정지 바로 옆이에요. 집과 땅을 합치니 제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모였습니다. 7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순자 씨, 이 돈으로 뭘 할 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수요. 저희는 강원도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낡은 한옥 한 채를 샀고 정성껏 고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잔의 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남편은 평생 해보고 싶었던 목공예를 시작했고 저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두 팀 오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차를 내리고 마당을 가꾸고 손님 한 분 한 분과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저희 카페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힐링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차 한 잔과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소품들.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글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일주일 후엔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한 달 후엔 방송국에서 촬영 요청이 왔습니다. 6개월간 서울 떠나 시골 카페 운영하는 70대 부부의 이야기. 저희는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방송 봤어요. 너무 멋있으셨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도 봤대요. 그래, 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사돈이 저런 카페를 한다고? 집이랑 땅까지 팔아서? 나이 먹어서 정신이 나갔나 보네 하셨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말들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지금 행복하단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순잔의 마당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러 왔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직장에 지친 30대 여성, 은퇴 후 방황하는 60대 남성, 꿈을 찾는 20대 청년.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은 그들과 함께 나무를 깎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카페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카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8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남편의 목공예 작품도 온라인으로 팔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가 행복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마당에 핀 꽃들이 보였고 손님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남편과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제가 꿈꿨던 복수였을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추석이었습니다. 딸아이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사돈 어른들도 계셨죠. 저희가 도착하자 사돈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오셨네. 요즘 카페 한다며? TV에도 나오고 대단하시던데? 표면적으론 칭찬 같았지만 그 뒤에 숨은 비아냥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나이에 장사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몸은 괜찮으신 거요?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겁니다. 네, 힘들지만 그래도 하고 변명했겠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으니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이 즐거우니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 어른이 갑자기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럽소, 정말. 우리는 은퇴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TV만 보고 앉아 있으니 시간이 안 가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돈 어른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솔직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부러움과 외로움이. 사돈, 혹시 한번 놀러 오실래요? 저희 카페로. 사돈 어른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2주 후 사돈 어른 부부가 저희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0년간 저를 무시하던 그분들이 제가 만든 공간에 앉아 계시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차를 내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불행했다는 것을. 은퇴 후 갈 곳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며 연락도 잘 안 하고 부부끼리도 할 말이 없어서 매일매일이 지루하고 무의미했다는 것을. 그래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다는 것을. 사돈 어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미안하오. 그동안 내가 한 말들 다 기억하고 계시겠지. 나도 알아요. 내가 사돈을 무시했다는 거. 저는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처음엔 아니었소. 그냥 습관처럼 한 말이었는데 나중엔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어쩌면 내가 부러웠는지도 모르겠소. 부러우셨다고요? 사돈 어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돈은 행복해 보였소. 돈은 우리보다 적어도, 집은 우리보다 작아도 부부가 손잡고 웃으며 살더라고. 그게 내 눈엔 제일 부러웠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수하려 했던 대상이 사실은 저보다 더 외롭고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사돈 어른은 자주 카페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차만 마시다 가시더니 점점 남편과 목공예를 배우시고 손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어느 날 사돈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나도 이제 알 것 같소.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 여러분, 제가 처음 생각했던 복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사돈 앞에서 자랑하는 것. 더 좋은 집, 더 비싼 차를 사서 보여주는 것. 봐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하지만 진짜 복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한 삶.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삶.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지금 저희 카페는 3년째 운영 중입니다. 손님도 많아지고 수입도 안정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남편과 손잡고 산책하는 게 행복합니다.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보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돈 어른과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복수를 꿈꾸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상대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당당하게 걷는 것입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사돈을 만났을 때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가 평생 성실하게 산 것,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온 것,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한 것, 그 모든 게 자랑스럽다는 것을 집을 팔고 땅을 판 건 사돈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 그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는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어제는 30년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은퇴한 60대 남성이 오셨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분에게 차를 따라드리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저도 이른이 되어서야 제 꿈을 찾았어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지난주에는 사돈 어른이 오셔서 손주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우리 손주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멋지게 사는 어른들이 계시다는 걸,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진짜 복수구나.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주눅 들어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흘린 땀,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저는 72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30이든 50이든 70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순잔의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꽃들이 피어나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낍니다. 20년간 무시당했던 그 세월도 이제는 제 삶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삶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어르신 책방이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인생을 바꾼 결심, 잊을 수 없는 인연, 후회와 용서의 순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어르신 책방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어르신 책방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